유리 체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5분, 10분도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분리가 되면서 선생님 말씀을 집중을 하고 20분 동안 체험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 유리가 지금 15개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집중해서 20분 동안 흔들림 없이 저렇게 집중하는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보셨죠? 집중 잘하죠? 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이 그동안에 어린이집을 통해서든 아니면 몬테소리라는 기관을 통해서든 그동안에 이 기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브레인나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 저희 브레인나우는 전국에 직영지사점에서 50여 개가 되고요. 해외 지사만 해도 홍콩점하고 싱가포르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 판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직영점에 속하고요. 저희 판교점을 잠깐 짧게 자랑을 해드리면, 뭐 자랑할 거야 많지만 자랑을 좀 해드리면, 저희가 일단 여기 만 3년 정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일단 진입을 하시면 잘 이탈이 잘 안 되세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진입했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6살 된 아이도 있고, 정말 끝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브레인나우즈 효과를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판교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재원생들의 현황은 한 50% 정도가 정말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지신 것처럼 저희가 영유과정 가기 전에 전 단계로 참 많이들 찾아주세요. 사실은 뇌과학 컨텐츠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밖에서 보여지는 아웃풋, 영어 아웃풋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영유 가기 전에 좀 준비 과정으로, 탄탄한 준비 과정으로 브레인나우를 좀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읽기 독립, 우리 모국어의 읽기 독립을 한 채로 영유를 보내면 굉장히 아이들의 흡수율이 좋고 영어 성장도 빠르거든요. 그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한 25% 정도는 이제 영유를 다니면서 아니면 일반 유치원을 다니면서 조금 더 탄탄한 방과후 과정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영어, 한글, 파닉스라든지, 그리고 우리 뮤지컬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수업을 해서 이제 리딩, 발화 위주로 하는 수업을 하시는 분들, 또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또 멘사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집중력도 돼야 되고, 그 두뇌 트레이닝을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25% 정도가 바로 이 유리 원령대 진입하시는 분들,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해서 가장 낮은 단계인 토들러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여기 브레인나우에 오십니다. 저희 판교점에 이렇게 재원생 구성이고요. 저희가 어머님 언뜻 볼 때는 여기가 영어, 한글, 한자라는 언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언어교육 회사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저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두뇌 효율, 두뇌 용량을 극대화시키는 두뇌 교육이 있고요. 그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밖으로 보여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아웃풋이 너무 좋아서 브레인나우를 보내면 영어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내시겠지만, 사실 저희의 메인 목적은 두뇌 교육이 있고요. 그 부분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리가 시작을 하면 유치원 가기 전까지 저희와 어머님이 정말 우리 유리의 두뇌 로드맵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본사에서 브레인나우 정규 시그니처 코스로 적정 진입 원령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유리가 지금 15개월이잖아요. 정말 최적기에 오셨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원령이에요. 가장 정말 이때쯤 왔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원령에 지금 진입을 하신 거고요. 왜 그러냐면 뇌과학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브레인나우에서 정말 가장 좋은 아웃풋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 보실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작해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 여유롭게, 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좀 여유가 없겠죠. 굉장히 촉박하고 활용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진입을 하시면 좀 여유가 있으시면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 저희 코스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유리의
운의 진도에 맞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시면 어머님 여기 영유아 뇌발달 성향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개인화된 두뇌 자극 컨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머님들이 우리 브레인나우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뇌과학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간의 뇌는 아시다시피 어머님 정확히 좌뇌와 우뇌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 기능 또한 너무 다른데요. 좌뇌는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반면에 우뇌는 이미지의 뇌다, 천재들의 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뇌의 주요한 기능 중에서 가장 주요한 기능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학습 능력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나중에 이제 서서히 지금은 교육을 하지만 나중에는 학습을 또 시키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학습을 시킬 때 이 우뇌가 학습 능력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와 연관된 주요 기능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포토카피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고속 암기 능력, 연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 창의력, 절대 음감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유리 어머님이 집중해서 정말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포토카피 능력이라는 거예요. 포토카피 능력은 말 그대로 어떠한 장면을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능력을 말해요. 사실 이 기능이 발현이 되면 학습의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머님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중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내신 공부할 때 이런 아이들 없으셨나요? 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별로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내신 공부의 핵심은 교과서 암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성적이 유난히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요, 이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된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교과서를 암기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데 페이지를 한 장씩만 넘겨도 사실은 그 텍스트의 정보는 기본으로 알고요. 그 이미지의 위치라든지 페이지의 쪽수라든지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도 정말 어렵지 않게 습득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같은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해도 10분을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은 10분을 주어지면 한 10개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0개, 1000개도 외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마켓컬리 대표가 유퀴즈에 나왔는데 이분이 민사고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민사고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민사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스캔하듯이 페이지 전체를 암기하는 클래스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포토카피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직접 이 방송을 또 봤는데요. 돌싱 포맨에 오지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오지오가 저 그렇게 뭐 안 봤거든요. 이분이 포토카피 능력이 있대요.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토카피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항상 전교 1등을 했던 것 같고 과거 10년 전, 뭐 20년 전에 가본 미국의 거리도 다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포토카피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학습의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을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이미지의 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뇌는요 발달의 결정적인 여기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어머님도 아셨죠. 36개월. 정말 태어나서 36개월까지 거의 대부분의 우뇌가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6개월 이후부터는 점점점 퇴화를 시작해서 한국 나이로 6, 7세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네를 한번 보실게요. 자네는 36개월까지는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다가 36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성장을 시작해서 한국 나이로 6, 7세가 되면 자네 위주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유리가 1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00%, 100%, 아니 100%, 1000%, 정말 운의 우위의 사고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어머님께서도 아마 하루하루 깜짝깜짝 놀라실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운해의
미라클한 능력을 보고 계시는 거기도 하고요. 내가 우리 유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100% 운의 우위의 사고를 하는 시기에는 정말 운의 엄청난 미라클한 능력을 어머님이 보실 거고요. 이 시기는 정말 또 퍼포먼스가 너무너무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6개월까지 정말 엄청나게 황금의 정글의 시기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발달을 하다가 36개월 이후부터는요, 이게 급감을 해요. 그래서 이 36개월까지 중요한 것은 운의 우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습관과 체계를 만드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세 이전의 시기 동안에 어떠한 자극 경험을 제공받았는지에 따라서 인간이 한평생 살아갈 두뇌의 그릇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어머님 대치동의 트렌드도 약간 변화하고 있는 것이 교육의 시작 시점이 점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뇌의 그릇이라는 것을 잘못 형성하면 사실 7세 이후에 아무리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하여도 학원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학습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형이 가능한 시기는 두뇌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6세 이전이 적절하고요. 이 시기에서는 무엇보다 어머님께서 정말 많은 자극 경험을 제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자극 경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꼽자면 그건 바로 독서예요. 어머님도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실 거고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좀 질문을 하세요.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유전적인 형질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유전적인 형질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후천적인 형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뇌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조상 대대로 정말 신경세포 수를 많이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 수의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이 신경세포의 자극 경험이 주어져서 스냅스가 견고하게 형성이 되는 것, 이것을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 스냅스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스냅스는 이게 자극 경험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렇게 견고하게 연결고리가 생기고요. 자극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요, 연결고리가 안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소멸하거나 퇴화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 독서라는 활동이 정말 다양한 부분의 자극 경험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어머님 독서와 두뇌의 상관관계는 많은 문헌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서가 사실 자극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즘 핫해요. 요즘 더 핫해졌어요.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두뇌에는 사용한 부분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간지각력, 입체사고력, 추론력, 기억력 이런 부분에 확장시켜주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근데 이런 구간을 이제 확장을 시켜주고 싶은데 이 구간의 자극 경험 없이는 스스로 성장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스냅스의 견고하고 유기적인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측면이 반드시 동원이 되어야 사용해보지 않은 구간까지도 원활하게 사용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고요. 다양한 두뇌의 영역들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자극 경험을 제공해 주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나우는 뇌과학의 근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적절한 자극 경험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브레인나우가 도대체 어떻게 자극 경험을 해주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부분으로 자극 경험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플래시 메소드라는 기법이에요. 이걸 글렌도만 박사님께서 고안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 bus, ambulance, taxi, ship, fire engine, train, bicycle, truck, bus 이런 식으로 일정한 크기의 카드를 빠르게 넘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논리적인 사고가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이 논리적인 사고의 자네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무의식의 우뇌가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포토카피 능력, 투시력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존하는 우뇌교수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인나우도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단, 이 방법을 쓰지만 여기에 쓰는 이 도구가 좀 달라요. 어머님 좀 다른 거 느끼셨나요? 제가 이렇게 카드를 넘기면서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카드는 바탕색이 다 흰색으로 거의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색깔이 다 하나하나씩 다릅니다. 어머니 우뇌가 성장하려면 세 가지 3요소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그 다음에 속도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부분을 다 넣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시각적인 자극. 그래서 저희 원생 어머님 중에서도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와, 색감을 너무너무 잘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 본인은 이제 이 색감을 보고 너무 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색감을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 색감자로 카드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단순하게 색깔을 통일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색을 썼다라는 거. 여기에 쓰는 도구도 바로 우뇌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첫 번째로 자극을 해서 아이들한테 투시력, 포토카피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게 패턴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의 고유한 저희 브레인나우만의 독자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특허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이 방법이 정말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우뇌를 자극하면서 두뇌 트레이닝을 하는 그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카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검정색 먹글자로 바로 알려주지 않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노출을 해요. 아이들이 이미지 뇌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기를 좌뇌를 움직이는 학습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뇌를 자극하는 이미지 먼저 노출을 해요. 버스다 이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뒷장을 보세요. 이미지 패턴이 반영된 글자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었답니다. ambulance. 뒤에 보세요. 이렇게 이미지 패턴을 반영한 그 다음에 tax 보세요. ship 여기 연기 보이실까요? 아이가 이 글자를 보면 뭐가 떠올려질까요? 이 이미지가 떠올려지겠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fire engine, 그 다음에 train, 기찻길 보세요. 너무 잘 만들었죠. 바이스클이 손잡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지 패턴을 반영한 글자를 먼저 노출하고요. 그 다음에 바탕색을 뺀 글자, 그 다음에 색 글자, 먹글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점점 단순화해서 나중에 이렇게 검정색 먹글자까지 노출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앰뷸런스를 어느 날 이 검정색 먹글자로 앰뷸런스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뇌 트레이닝을 하면은 나중에는 브레인나우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를 인지할 때도 아이가 이런 패턴화하는 구조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어머니? 이 포스터를 보더라도 포스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미지를 노출하죠. 그리고 바탕색이 흰, 바탕색이 흰 글자, 바탕색을 뺐어요. 이런 또 단순한 구조를 또 연결을 하죠.
엄마미, 그 다음에 바탕색을 뺀 다 흰색의 글자를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수법에서도 이렇게 노출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1번 패턴, 2번 패턴, 5번 패턴, 1번 패턴, 3번 패턴, 5번 패턴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먼저 인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만의 독자적인 방법이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증입니다. 두뇌 활성화 장치 및 그 기법이라는 특허증이고요. 그리고 이 브레인나우가 또 뇌과학 콘텐츠다 보니 효과성을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인나우의 노출 전, 노출 후 저희가 딱 30분만 노출을 했을 뿐인데도 우뇌 활성화 지수가 3배나 높아졌다라는 저희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30분만 노출을 했는데 이 안에는 또 1시간 수업하는 아이도 있고 뭐 아침 저녁으로 앱을 노출해 주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카드만 또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인 활동을 병행한다면 우뇌 활성화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기법이라는 건데요. 혹시 어머님 사이트워드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미국 캐나다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220개를 에드워드 돌치 박사님이 이렇게 리스트업한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어른들은 굉장히 쉬운 단어일 수 있으나 아이들은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등이 있어서 기억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워낙 자주 나오는 단어이고 워낙 이게 필수로 알아야 되는 단어이다 보니 영유를 가기 전이나 뭐 영어를 배우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걸 반드시 또 외워야 돼요. 220개를. 그래서 영유를 그냥 준비 없이 보냈다가는 아이가 적응을 못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외워야 되잖아요.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외워야 돼요. 검정색 먹글자로 그것도 정말 재미없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뇌과학 컨텐츠이긴 하지만 저희가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이렇게 이미지의 뇌인 우뇌를 활용해서 카드 한 장 한 장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어머님. 아까 이 검정색 먹글자를 보실 때와 지금 이렇게 보실 때가 어른인 우리가 봐도 어떤 게 좀 쉬울까? 쉽게 직관적으로 와닿을까라고 한번 보세요. grow, stop, work, down, up, in, I, y 이런 식으로 어머니 어때요?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굳이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아이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 훨씬 더 쉽겠죠.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뇌를 활용해서 아이가 언어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앱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이 앱이 어머님 정말 앱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텝 1, 2, 3 해서 영어 앱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날짜별로 플래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다니시는 재혼생 어머님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아침, 저녁 어디 이동할 때 이렇게 딱 알람을 맞춰 놓고요. 틀어주세요. 꾸준히 틀어주세요. 그냥 눌러만 주시면 돼요. 10분 동안 들려만 주시면 됩니다. 200일 동안, 200일, 140일, 160일 동안 그냥 어머님 알람 맞춰놓고 눌러주시면요. 이 전 과정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수업은 30분 하지만 집에서 어머님이 하루에 10분씩만 노출을 해주셔도 훨씬 더 우뇌 활성화 지수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한번 들려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들려볼까요? Pattern flash. 굉장히 또 My 정적이에요. family. My family. M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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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Kiss 카드 your 카드가 mommy. 똑같죠. 실사도 나오고요. The girl is kissing her mommy.
TPR 문장이 나옵니다. Daddy. Hug 그다음에 your daddy. The girl is hugging her daddy. 이런 식으로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카드에는 TPR 문장, 토론 피지컬 리스폰스라는 TPR 문장이 한 문장에 등장하지만 이렇게 앱에서 또 다른 문장이 나와서 하루에 이 TPR 문장을 한 2문장씩 들려주면 너무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2문장씩 앱에서 또 들려주고요. 혹시 영상 노출은 아직 안 하시죠? 우리 유리가 1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영상 노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저희 브레인나우를 꼭 첫 번째 영상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정적이에요. 굉장히 정적이고 이건 교육용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소리 노출해 주시면 돼요. 네, 소리만 들려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은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 소리 노출을 지금 이 청각 자극이 굉장히 극대화로 발달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리 노출로 해주시면 되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체험할 때도 어머님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저희는 이중 언어를 동시 노출을 해요. 뭐 한글 따로 영어 따로가 아니라 아까 또 모국어 베이스가 또 탄탄해야 영어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미라고도 해, 엄마라고도 해. 다른 게 아니라 표현이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글 카드, 영어 카드가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쌍둥이 카드라고 그래요. 이건 어머님들이 붙여주신 별명이고요. 이중언어 카드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어, 한글, 한자가 똑같이 이렇게 날짜대로 플래닝을 해놔서 어머님은 알람을 맞춰놓고 보통 영어를 아침에 노출해 주시고 자기 전에는 말놀이가 풍성하고 표현력이 풍성한 한글책을 또 앱으로 또 들려주시고 어디 이동할 때 온 가족이 그냥 한자 노래가 너무 또 신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동하시고 이렇게 좀 활용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애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거의 100%가 가장 재밌고 가장 즐겁고 가장 아웃풋이 잘 나오고 효과가 좋은 걸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게 한자예요. 어머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한자가 가장 이게 어른의 입장에서 자네가 발달한 어른의 입장에서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네, 이게 학습인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이건 학습이니까 어려워. 한자는 학습이니까 어려워. 한글은 쉬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다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럴 때 해야 돼요, 한자는. 그래서 저희가 350자예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권장 한자가 350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자네가 발달한 5세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학습으로 느끼는 거고요. 저희 때 배웠을 때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한자를 익혀야 되고요. 지금 배우면 이미지로 그냥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쉽겠어요?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근데 이 앱도 너무 잘 나온 거죠. 이게 AI 알고리즘이 탑재가 돼서 개인의 학습 형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8급, 7급, 6급, 기초부수까지 350자가 있어요. 근데 이 350자를 정말 어렵지 않게 금방 터득하는 아이, 전부 다 터득하는 아이가 저희 원생 중에서는 거의 한 7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한자가 제일 재밌대요. 100%. 네,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앱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디지털 커리큘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는 또 무엇보다, 특히 유리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만지고 조작하는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교육이 또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성이 교재도 구성이 돼 있고 또 수업을 하는 교수법도 모든 오감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법으로 저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님이 워낙 교재가 좋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님이 이제 활용을 하셔도 너무나 좋은 아웃풋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또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신 또 교사분들이 계시는 이 센터에서 관리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좀 질 높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한글, 영어 1, 2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떼기, 한글 읽기 독립을 마치는 과정을 하는 거고요. 영어 1단계를 끝내면 영어 인풋 과정.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500개의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영어 스테이지 2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수업인데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영어 발화와 리딩.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ARGS 2점, 2점대 중반에 가서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을 아이가 책을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되는 거고요. 한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0자. 그래서 기초부수까지 350자예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제가 좀 하나하나 조금씩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머니 한글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글 떼기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글 떼기를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통문자예요. 그래서 통문자를 일단 한글을 떼는 게 가장 수월하거든요. 저희가 이 통문자를 떼는데 이 음악도 뮤직 한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가 아까 은혜가 발달하는 중에 절대음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장르별로 많이 들려주셔야 좋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너무 잘 나온다. 그래서 통문자로 이렇게 들려주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코익기 도레미성 시작할까요? 말똥말똥 부엉이 눈 보세요. 돼지 코 이렇게 오리 입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글자로 먼저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놀이를 해요. 말똥말똥 부엉이는 도도도. 네, 이렇게. 삐죽삐죽 오리 꽥꽥 안녕 꽥꽥 안녕 난 오리야. 네. 얘는 길쭉한 부리가 있어. 그래서 이 한글책에는 굉장히 말놀이가 많고요. 그리고 표현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 전에 한 권씩 들려주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카드에서부터 직관적으로 카드에서부터 이렇게 그 책까지 이렇게 문장이 굉장히 풍성하고요. 말놀이도 풍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정말 한글 떼기가 너무 쉽고 한글 맛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통글자인데요. 이 통글자는 정말 금방 아이들이 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분리글자예요. 근데 분리글자도 너무 쉽게 잘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서는 고노도모 소보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노래도 너무 따뜻하죠? 이렇게 고구마 고구마의 고자 고추의 고자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에 이렇게 표현이 들어있어요. 말놀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어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병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언어 치료 때는 잘 나오지 않았던 아웃풋이 어머 저희 한글을 하는데 아웃풋이 너무 풍성해졌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난 눈이 올 때에만 나타났다가 더워지면 더워지면 사라진대요.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단어로 나오고요.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풍성해요. 여기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나오고 그리고 문장까지도. 그래서 이 교재에서부터 굉장히 풍성한 말놀이가 너무나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글자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파닉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파닉스 부분에 특허가 있어요. 근데 이 특허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자소분리의 개념을 이해한 채로 파닉스를 들어가는 것은 5세 이후에나 가능을 해요. 근데 5세
5세 이후에 한글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어머님들이 떼시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문자 인지를 하는 자서분리의 개념을 인지하는 그 시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전에 3세나 4세 때 한글을 떼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학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글은 더군다나 없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절대로 학습적으로 하지 말자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모국어로 어떤 공부를 하든 모국어를 할 텐데, 이 한글에 대한 것이 학습적으로 인지가 들어가면 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습적으로 하지 않는 대원칙에 저희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파닉스를 익혀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특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특허가 있냐면, 저희는 기억이라는 것을 이건 기억이야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저희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소리의 음가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소리가 어머니 인지에, 지금 소리가 인지에 굉장히 흡수력이 너무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음가를 가지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기린의 기억이 그냥 기억이야, 니은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이렇게 캐릭터를 입혔어요. 기린이에요. 그러면 기린의 기억이야. 근데 얘가 어떤 소리가 날까? 한번 볼까? 이런 소리가 나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세이펜으로 눌러주면 이걸 따라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소리가 나.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될까? 블렌딩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님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몇 번만 들어도요, 이게 가라는 거를 읽어요. 굉장히 빠르게 읽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로 흡수력이 좋고 인지가 빠르기 때문에 이 소리로 음가를 적용해서 파닉스를 만들었더니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아 한글계의 샤넬이다 라는 평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거 몇 번만 따라해도요, 어머, 이걸 보시고 어머님들이 막 깜짝 놀라세요. 다른 거를 했을 때는 한글을 못 떼는데 이건 지금 금방 뗄 수 있겠네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몇 번만 들으면 아이들은 금방 따라하고요, 금방 이거를 읽기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글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원칙이 학습적으로 하지 말자예요. 그래서 한글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프로세스 아트라는 것을 접목을 해서 아트 과정을 접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그냥 미술 수업한 거예요. 미술 수업을 했어. 미술 수업을 했을 뿐인데 한글 떼기를 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글로 넘어가고, 아까 다양한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에 맞게, 매주 재료가 다르거든요. 재료에 맞게 아이들 칫솔로도 미술 활동하는 게 나오고요, 구슬로도 미술 활동하는 게 나오고요, 티슈 페이퍼다, 퍼피 페인팅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재료의 질감부터 해서 과정 중심이에요. 자극을 하는, 그래서 아트 활동을 하는 한글 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한글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1의 영어는요, 500개의 단어가 있어요. 아까 패턴 카드 300장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이렇게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앞에 이미지, 뒤에는 이미지 패턴을 반영한 글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이트 워드 220개 단어하고 해서 500개의 단어가, 이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너무 어머님들이 My grandma, she made book to me. 보세요 어머니. 앞에서 봤던 500장의 카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루도록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가 자연스럽게 쉽게 리듬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she read book to me,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앞에서 자주 봤던 카드들이 이렇게 문장을 이루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스테이지 1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2죠. 브로드웨이예요. 이 브로드웨이는 정말 저희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그런 작품인데요. 이 음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희가 글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1단계 글밥 Where Are You? 음원도 너무 좋아요. 보사노바 형식의 노래 장르도 있고요. 예, 이렇게 이게 2단계, 여기 이제 5단계까지 글밥이에요. 이 정도 글밥을 마치고 나면 AR 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점 중반대까지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원을 한번 들려드려보면 저희가 브로드웨이 현지에 가서 직접 이 음원을 녹음을 했고요. Power on.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정말 최정상급 배우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 주인공마다 다 각기 다 음원을 녹음을 했어요. 정말 오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신나죠? My family is having a barbecue party. My family is having a barbecue party. 너무 신나죠? Daddy is lighting 그쵸?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salad. 예, Picnic table. 이렇게 다 코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 Cucumber. 하나로도 아이가 익힐 수 있는 Grill.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한글 책은 표현력 중심, 말놀이 중심으로 나왔다면 영어 책은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코딩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다 이렇게 코딩이 돼 있어요. Cucumber. 네. Cucumber. 그리고 음악도 보실까요? 음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르가. 이렇게. Where are you? 저 노래는 못하지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여기 다 주인공마다 이렇게 어머님 다 이렇게 배역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음원을 녹음을 했어요. 브로드웨이 현지에서 2년 동안 제작 기간이 걸린 거고요. 지금 이 바비큐 파티의 이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언킹의 주인공이 음원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동감 있고 뮤지컬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리고 엠마 가족의 에피소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수업을 할 때는 뮤지컬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직접 경험하면서 RP 형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성된 구성품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아까 사이트워드가 이게 게임을 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말판이 있고요. 사이트워드 말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게임을 하는 거야. 온 가족이. Power on. 네,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데요. 이거 몇 번만 했을 뿐인데 사이트워드에 220개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피너를 돌려요. 가족끼리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래서 2가 나왔어요. 그러면 away, away, can, can, come. com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타트해서 이렇게 파이널까지 Final. 먼저 도착을 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거 몇 번만 했을 뿐인데 정말 이 사이트워드에 있는 단어를 다 인지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판을 꺼내놓고 똑같은 사이트워드 찾아서 이렇게 한 번씩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 활용을 정말 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 2단계에서 정말 영어 실력이 급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센텐스 빌딩인데 이거 문장 만드는 구조를 익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익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영유 원장님들도 너무 탐내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구가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말이 있어요. 어머니. Bye bye. 이렇게 말이 있고요. 이렇게 문장 구조를 익히는 게 아이들에게 쉬운 과정은 아닌데 이거를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이렇게 게임을 해서 아이가 문장 구조를 익히는 건데요. 스피너를 돌려요. 빨간색이 나면 왓이 나왔어요. 그럼 빨간색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리고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보라색 카드를
초록색 카드를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정말 뭐 우스꽝스러운 단어가 나올 때도 있지만 말이 다 돼요. 이 조합을 하면 굉장히 많은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영어를 체계적으로 그렇지만 즐겁고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이런 구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개월이긴 하지만 아이가 이거를 어렵게 학습적으로 인지하기 전에 아이가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교수법이나 교재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예요. 한자는 정말 최애의 이 한자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머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자 책을 넣으면 이미지가 보세요. 이 이미지로 아이들은 익힌단 말이에요. 큰 강이 흐르고요. 강강자예요. 아 예쁜 꽃이 폈네요. 꽃화자예요. 그리고 새가 날아요. 이렇게 새조자예요. 그리고 숲을 이뤘네요. 숲을임이에요. 과일이 떨어져요. 과자예요. 과일과자예요. 그리고 바람이 푹 날아가네요. 바람풍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웃겨요. 말맞자고요. 이게 뿔각자인데 뿔각자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뿔 한쪽을 뿔각자로 만들었고요. 날생이에요. 근데 새가 알을 뿅 나요. 이 과정에서 아이한테 설명하면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게 마을리가 있어요. 마을리가 있죠. 이 마을리가 있는데 이런 글자가 사실 어려운 자란 말이에요. 의원 의자라든지 그리고 뭐 집가자는 비교적 쉽다고 하지만 심을 식자라든지 그리고 마을리자 그리고 힘력자 뭐 이런 부분들이 농사농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이미지를 보고 아이가 기억을 하고 이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수업할 때 저희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한자라고 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삼형제 집짓기. 네, 보세요. 큰 강이 흐르고 해가 잘 드는 어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한 작은 집에는 늙고 머리카락도 하얀 할머니가 살고 있었죠. 할머니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마을에 살지만 각각 다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요. 첫째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한자도 보여주지만 여기 이제 이미지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미지로 아이들은 인식을 해서 한자를 정말 재미있게 수월하게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걸 접목했냐면 보드게임을 접목을 했어요. 아까 자극받은 뇌만 사용할 수 있다. 자극받은 뇌만 발달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자극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코스가 영어 사고력, 그 다음에 모국어 사고력 해서 총 이제 7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게이트 입시반이라든지 영유 2년차 반이라든지 렉슬러 상위 목표가 여기에 계시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멘사 클래스고요. 그리고 저희 브레인나우의 시그니처 코스는 이 중에서 일단은 2가지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2가지 코스로 진입을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승급을 논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리가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사실 아이들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인풋이 좀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인풋의 진도가 정말 빠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 코스를 가지고 넘나들면서 승급을 조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가지의 시그니처 코스로 2과목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유리 같은 경우는 일단 토들러로 시작은 하지만 언제든 토들러에서 영어나 한글로 변경할 수 있고요. 언제든 토들러에서 또 영어나 한자로 변경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님 저희가 이 교재가 사실은 반드시 교재가 동반이 되어야 되고요. 이 교재를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님이 수업을
분명히 하다 보면 아이가 자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아이가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시고요. 저희가 룸에 선생님들 룸에 다 이 교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교재가 어머님 얼마일까요? 네. 아까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영어 1, 2단계,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한자 이렇게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또 드릴 부분이 영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가배로 수업을 하는데 이 가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입체물, 구체물을 구체화하고 그 도형의 개념도 알려주고 그리고 뭐 공간지각력이라든지 입체 사고력이라든지 가배만 따로 어머님이 구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활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희가 1, 2가배를 제외한 전 가배를 또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품을 가지고 저희가 훈련을 시키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한 5세 때 어머님이 사고력 수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될 때가 오실 거예요. 사고력 수학이 또 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수업을 해드려요. 수업을 언어 쪽으로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저희가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 다양한 자극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자극을 할 수 있고요. 영어 1, 2단계, 그 다음에 한글, 한자 이 금액이 어머님들이 또 깜짝 놀라시는 게 너무 합리적이다. 어저께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가격 좀 올려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대표님이자 개발자이시다 보니 이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의 입장으로 너무 이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게 굉장히 또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1, 2단계 다 해서 저희가 387만 원, 원로 하면은 16만 1,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마침 저희가 6월달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저희가 행사가 있는데 역대급 행사가 있어요. 역대급 행사가 뭐냐면 이렇게 바로 거의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품권 20만 원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예요. 이렇게 많은 행사를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오늘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일 만약에 등록을 하신다 그러면 등록하시겠지만 등록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당일 적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쿠키카드, 숫자카드는 수업 때만 쓰는 거지만 이게 원래는 비매품이에요. 근데 과거에 판매를 했을 때는 하나당 15만 원씩 판매가 됐던 거고요. 이렇게 아까 펜 보셨죠? 펜도 12만 원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분할 차트라고 해서 카드를 꽂아야 돼요. 카드를 꽂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비매품이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거라 저희가 카드에 꼭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차트도 살 수가 없는 건데 이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터. 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벽에 붙이기보다는 이렇게 보드판에 붙여서 움직여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할인 혜택을 하는데 387만 원. 그래서 할인 혜택을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을 받으시면 저희가 등록하실 때 20만 원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367만 원. 그러면 어머님은 월 24개월 무이자가 됩니다. 삼성카드 있으시죠? 네, 삼성카드면 24개월 무이자가 되고요. 그러면 15만 1,000원이에요. 어제 등록하신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5만 1,000원이면 하루에 5,000원, 커피값 정도네? 라고 얘기해요. 커피도 더 비싸요, 어머니. 5,000원보다. 5,000원씩 어머니 하시면 충분히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고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말 풍성하고 두뇌 발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3종을 같이 보너스로 어머님은 또 얻으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 기회를 선택을 하시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혜택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선택을 하시고 우리 유리가 또 아까 체험 때 너무 잘했잖아요. 집중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두뇌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언어 3종도 어머님 효과를 보시고 아웃풋 효과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이 시간대면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 이 시간, 지금 어머님 상담 받으시는 시간대가 괜찮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주말에. 이때 해서 토들러 한 과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2과목은 아직은 못할 것 같고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토들러 한 과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